시청자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서요. 방송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우리 유동열 원장님이 또 속편으로 제2부 편으로 또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전화가 끊겨갖고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좀 계속 해주시죠. 예. 예, 그 간첩 사건을 예. 2012, 17, 18, 19 해외에서 접선한 예. 북한 그 간첩들을 보고도 왜 이렇게 예. 사법처리가 늦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 사실상 간첩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예. 북한의 비율을 맞추는 예. 일이 아니라면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명백한 대한민국 안보를 유도하는 간첩을 검거하고도 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수사당국이 포착을 하고도 사법 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왜 못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청주 간첩단 사건을 간단히 예를 들면은 네. 청주 간첩단의 총책이 2017년에 북경에 가서 예.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돌아오는 등 예. 북한과 교신한 내용들을 다 체증을 하고 예. 이제 2018년 초에 사건을 이제 완화시키려고 예. 이제 사법처리 수습에 들어갔는데 예. 당시 그 국정원 지휘부에서 예. 지금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예. 지금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 그럼 두 정상이 곧 잘 일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 잠시 좀 보류하자. 네. 이 보류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갖다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예. 결국은 예. 그 소은 원장 때는 간첩 사건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려고 네. 그 당시 2018년도에 여러분 좀 돌아가시면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예.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이런 간첩 사건을 예. 바로 사보처리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네. 이건 명백한 예. 기본남용의 중립입니다. 예. 예. 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판문점 선언, 예. 평양 공동선언, 예. 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을 하는데 네네. 바로 남북이 지금 교류하는 중에도 대화를 하는 중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간첩 공작했으니 예. 바로 바로 그 청주 간첩단, 이번에 제주 간첩단, 예. 또 창원 간첩단에 다 또 민노총 침투 간첩단이 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교류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예. 그 시절에 북한은 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네. 바로 남북 교류 중에도 이 간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북한의 실체입니다. 예. 이걸 모르고 예. 이제 우리 사회 무슨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 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간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 지금 어느 때문에 간첩 발행을 하면서 예. 마치 예. 이 간첩의 이러한 위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당국이나 예. 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수국 꼴통이라든지 예. 또 남북관계를 시샘하는 예. 반통일 문제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예. 바로 엊그제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이 문제는 나타나죠. 그럼 저는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예. 당신들이 자랑하는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예. 남과 북은 서로 예.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게 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써놓고 나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것은 서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예. 공동선언을 정면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도전해서 뭔 보류하자는 등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전임 정부를 보게 되면 예. 빠른 일 내에 지금 뭐 서해 월북 몰이 사건도 밝혀졌지만은 이러한 그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행해진 이 간첩 사건을 무마시키고 문제는 예. 이 실체를 조상해서 예. 낱낱이 알려서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요건이 들어서라도 예.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옳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예. 국정원 자체에서 예. 조사를 벌려서 누가 예. 사건을 뭉갰고 어떤 식으로 예. 뭉갰으며 어떻게 예. 예. 그들을 갖다가 적피시했는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똑같아요, 원장님. 예. 그리고 또, 예, 우리 원장님이 이제 기욤 그 보좌관 얘기를 한번 언론에 공개하셨던데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간첩해도 예. 정말 아주 정말 핵심부까지 침투한 간첩이 바로 동소독이 분단된 시절에 예. 당시 예. 그 소독수당, 예. 헬미트 소독수당의 수석 비서관이니까 우리 같은 비서실장으로 보면 됩니다. 예. 이 기욤이 있는데 이 예. 기욤이 예. 바로 동독의 예. 간첩이었습니다. 예.
참. 이 동독, 이 기욤은 동독 출신으로 동독에서, 예, 이 동독 공산당에서 예, 정보부에 종사하다가 예, 괴 쪽으로 서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예, 예. 서독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도주한 것처럼 와가지고 네, 기반을 쌓다가 네. 다시 기민당 기독교민주당이라고 당시 네, 서독의 쉽게 말하면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당원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7, 8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합니다. 예, 예. 활동을 해서 결국은 예, 이제 서독 수상에 예. 바로 이제 1급 쉽게 말하면 최고 참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당연하죠. 아니, 총리실, 예, 예, 예. 그게 이제 김토 기욤이라고 하는데요. 예, 기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 빌리 브란트 수상에 예. 스미트 수상이 아니라 빌리 브란트 맞아요. 빌리 브란트예요. 예, 수상에. 예, 빌리 브란트. 예. 그래가지고 이 공방정책.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은 계속 이제 간첩들은 교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욤 부부가 이제 교신을 하는데 무소나무를 포착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기욤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서독의 헌법 보호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국정원 같은 기능도 있는데 헌법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1973년도에 이 기욤 부부가 간첩 같다는 것을 포착을 하고 예. 수상한테도 보고를 안 했어요. 수상한테 보고를 하고 계속 감시를 했죠. 예.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기욤과 그 부인을 체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욤은 13년 반란죄로 75년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예. 그 다음에 부인은 8년 선고를 받았는데 예. 재미납니다. 이런 거물급 간첩을 보내줬어요. 예. 1980,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1981년에 예. 이 동서독 간에 이 간첩 교환 대화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독하고 동독에 붙잡힌 각국의 이 간첩들을 서로 맞교환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7년 살다가 이제 1981년에 동독으로 기욤 부부가 소환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재미난 그 당시 이제 우리 대공수사관들한테 제가 강의를 듣고 써먹는 말인데요. 네. 기욤을 딱 체포하니까 또 소독 브란트 수상의 수석 비서관이니까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딱 이제 체포하니까 이놈이 당당하게 나는 동독군 장교이며 국가안전부 요원이다. 이 국가안전부가 바로 슈타지입니다. 예. 슈타지라고 해서 예. 그 동독의 그래서 정보기관이죠. 예. 나는 장교로서의 명예를 존중해달라. 이러면서 체포하면서 당당하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1974년 5월달에 브란트 수상이 사임을 해요. 예. 이 기욤 때문에. 예. 아니, 그런 거물급 간첩을 갖다 자기 수석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스파이 세계의 냉철함, 냉혈함.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예. 간첩이 있었다는 침투에 있었다는 북한 정찰 중국 출신의 소위 우리 쪽으로 탈북이온 거물급 탈북이 그 얘기를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분 저 성함까지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 핵심부에도 예. 북한 간첩이 없으려는 보답이 없는 거죠. 예. 이번 문화교류국 소위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을 보면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간첩이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정치권, 예. 특히 종교권, 예. 여러 목사 간첩 사건이 터졌거든요. 종교 분야, 예. 언론 분야, 법조 분야, 정치권, 심지어는 여야당까지, 집권 여당 야당까지, 예. 우리 또는 당시 또 청와대까지 예. 이런 부분의 간첩들이 다 침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이거 중요한 게 그러면 근데 이 간첩 침투는 어찌 보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네. 왜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곳에 간첩을 침투시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막는 데가 어딥니까?
국가정보원이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예. 또 경찰의 안보수사국, 또 방첩사령부의 방첩처, 이처라고 하죠. 이런 부서들이 바로 대공수사부서고 여기서 간첩을 막아야 되고 그동안 해방 직후 수차례 2,000건이 넘는 간첩 사건을 다 중앙정부 경찰들이 다 막아왔거든요. 물론 100% 퍼펙트하게는 못 막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빙산일가되면 간첩을 건거했어요. 예.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에 와서 간첩사의 가장 큰 억지력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을 폐지하도록 하는 저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이걸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이 2020년 12월 때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에 넘겨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여러 차례 걸쳐서 국회에서 또는 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경찰청 출신의 연구관이지만 다 친정이 경찰청이지만은 예. 이 간첩 수사권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것은 이건 우리 보다대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고 오르신 반대 말씀이에요. 때문에 예. 우리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 이 교수님은 말이야 친정집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배가 아프냐고 예. 경찰 심커지는데 왜 반대하냐고 말이야. 예. 이러면서 저한테 예. 벌면소리 하는데 나는 단호히 말했죠. 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 빼놓고 경찰청이 어디 있고 국정원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있어야지 경찰청도 있고 국정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말 이 대공사권 넘어가면은 예. 대한민국 간첩청 된다. 예. 국내 간첩은 우리 경찰도 잘 잡지만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 간첩들은 해외를 갔다가 우회에서 하는 우회 침투 방식의 간첩 침투거든요. 예. 그러면 우회 침투하면 자 국내 간첩을 불러다가 포석 간첩을 불러다가 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뭐 중국에서 예. 동남아시아 쿠알라룸푸르까지 말레이시아까지 불러다가 네. 하는데 우리 경찰은 그걸 볼 수 있는 망이 없어요. 해외 방첩망이 예. 국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눈 뜨고 지금 간첩을 지금 잡을 수 있는 간첩을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에는 그런 망이 없고 경찰에다가 첩보망을 방첩망을 둔다 할지라도 예. 이래 생겨가지고 어떻게 몇십 년에 걸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북한의 정찰총국이나 문화교육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가 어디냐?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중앙정부 대공수사국. 이걸 제일 무서워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간첩 잡는 가장 큰 억지력인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을 폐지시킨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적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도 이 야당이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고 있지만은 정말 예.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 빨리 다시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줘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하나 예. 역할을 했는데 예. 지금 넘긴다고 하는데 나이가 났더라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예. 넘겼을 때 문제가 뭐냐는 간담회를 해서 저하고 두 명이 초청돼서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예.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는 모양인데 좋다. 나는 절대 반대지만 의석수가 저러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예. 불칙에다가 예. 유예 조항을 좀 둬라.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경찰이 전수받을 시기를 둬라. 예. 제가 2년을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야 간행하면서 3년으로 늘어나서 그나마 지금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국정원이 지금 대공수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막은 나중에 역사에서 밝혀질 거예요. 유동열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유해정의가 전혀 나오지 않을 건데 제가 그걸 갖다가 제기를 해서 제 발제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국회 가서 발제한 발제문. 예.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켜야 됩니다. 예. 이거 넘기면 대한민국 간첩 정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거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에 제가- 뭐 대신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원단 만든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 그것은 그 조선일보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 아이고, 그러면 아, 다행이네요. 그 예. 잘못된 거고요. 내용이 뭐냐면 예. 이건 좀 보안에 해당되는데 일단 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정원 경찰 합동 수사단을 곧 발족을 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앞으로 있을 이 사건은 어차피 경찰하고 국정원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하고 하나 오해가 있는데 네. 지금 국정원이 행사하던 대공사건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그래서 경찰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네. 경찰은 이미 대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해왔고 네네. 그때 이제 정부 수립하고 나서는 경찰하고 군에서 했죠. 네. 군의 특무대에서 나중에 보안사령부 되고 기무사 됐는데 해왔고 1960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국이 생겨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공수사의 이제 종갓집이 국정원이 되어버렸죠. 국정원의 대공수사. 예.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군 수사기관이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3개 수사기관이 네. 서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예. 또 견제도 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지. 경쟁. 그러면서 예. 이게 그래야지 조직이 발전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조직은 맞아요. 도태합니다. 예. A라는 사람이 공부 잘하잖아요. B, C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쟤한테 1등 안 뺏긴다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예.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간첩 잡는 것도 경찰, 예. 국정원, 군 이 세 개 수사기관이 서로 음흠. 견제도 하면서 갈등도 하면서 또는 경쟁도 하면서 또는 같이 힘을 합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많은 세력의 여야가 1차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자꾸 예. 이런 엄청난 간접단 사건을 무슨 뭐 공안몰이니 윤석열 정부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행령 삼리하는데 예. 여러분 정말 이 구속영장이라든지 또는 체포영장 한번 읽어보세요. 육파 원칙에서 낱낱이 간첩 활동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기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세 나왔는데 예.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면 영장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간접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라고 지시해도 예. 조작을 지시할 사람도 없고 예. 지휘관도 없고 예. 그 지시받고 예 하겠습니다 나설 수사관도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지킨 대공수사관을 모독하는 그런 농조입니다. 예. 조작 공로는 정말 지옥 갈 그런 발언들입니다. 예.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이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 정치인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 간첩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2, 제3의 예. 제주 간첩망, 민노총 침투 간첩망이 또 나올 겁니다. 네네. 여러분은 엄청난 예. 사실에 예. 또 분노하고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네네. 이게 대한민국이 네. 정상화되는 바로 하나의 그 길로 가는 험난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음주에서 수고하시는 예.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관들한테 네.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예.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고, 조갑재 대표가 이제 국정원 전에 숙대밥 만들었잖아요. 예. 그 숙대밥 만든 사람들 다시 다 그냥, 한번 보시죠. 예. 예, 근데, 그 문제를 한번 다루고요. 예, 그 제가 문화일보에 이 간첩당 관련해서 예, 이 간첩을 검거하는데 가장 큰 새로운 방향이 뭐냐? 바로 사법부가 나오면 사법부. 아, 맞아. 그 칼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용기를 냈었어요. 이게 또 네. 사법부 잘못 건드리면 시끄럽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대부분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네. 그 구속기간 만료일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보통 다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같은 경우는 예, 이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연수에 말려들어서 예, 그리고 이 간첩 사건에 대한 이 중대성에 대한 국가적 피해성에 대한 그 인식이 이 재판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휘를 끌다가 간첩 사건 일까지 6개월 이내에 판결 안 난 적이 없는데 6개월 넘겨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 간첩 4명, 3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1년 5개월 됐는데 지금까지도 1심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다 풀어놨습니다. 간첩이 지금 활보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 중국에 나가서 동남아에 가서 북한 간첩 만나고 돈 받아 쳐먹고 간첩 활동하고 보고 수색하는 국방식 북한에 교신한 간첩들이 당당하게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예, 예, 이게 예, 정말 어렵게 청주간첩단을 포착한 수사관들은 어렵게 권력의 벽을 넘어서 겨우 결정받아가지고 뒤늦게 받아서 예, 검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압수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어요. 예, 예, 예. 세 번째 압수영장 받아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구속해서 기소시켜놨더니 예, 재판을 제1로 끌어가지고 음, 1년 지금 5개월 된 지금까지도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왔어. 네. 간첩들은 지금 돌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조갑진님께서 제 문화일보 칼럼 보더만 예, 그걸 소개하면서 예, 누가 간첩이냐 누가 예. 진짜 간첩이냐 예. 간첩 수사를 방해하는 놈이 진짜 간첩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간첩 수사를 올해, 방해하는 예, 진짜 간첩이다. 예, 정말 재판부가 우리 사법부가 정말 간첩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소위 그 유스풀 이디어트라고 해서 쓸모 있는 바보라고 하죠. 예. 쓸모 있는 바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이 어떻게 국정을 박살내고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오늘 그래요.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예, 예.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고요. 예. 제가 식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주신 우리 전학현 안보정용 TV 전학현 차장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뭐, 아이고, 제가 오늘 전학현 반갑죠. TV 정말 애국적인 대한민국의 예, 자유민주 최전선의 유튜버입니다. 예, 예. 아이고, 많은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예. 예,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동열의 안보 전선 TV, 아주 유튜브 TV인데요. 이 대공 문제, 북한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르는 논평, 이 보도가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조갑재 대표께서 말이죠. 칼럼 하나를 썼는데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칼럼이에요. 여러분들 뭐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 4명이 구속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구속된 바 있는데 참 이건 뭐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재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서훈이가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원장을 할 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갑재 이 대표가 쓴 칼럼에 의하면 이 적폐청산 TF에서 27개 의혹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당시에 현직 257명, 전직 94명, 총 35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현직 7명, 전직 39명, 46명이 재판을 받았고, 38명이 유죄가 확정됐고 4명이 개판 재류 중이고 4명은 무죄가 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적폐 사건과 연루돼서 징계받은 직원은 이 불과 500명이 넘는 직원을 마구잡이로 조사했는데 징계가 확정된 직원은 1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적폐 청산 작업에 이 차원에서 국정원 서버하고 문서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부마 항쟁 자료가 132건에 1447조, 그리고 5.18 관련 자료가 101건에 6887조, 영상 자료 258건, 세월호가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갑재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제안하는 것은요, 이렇게 국정원을 초토화시킨 전직원장 동시에 4명, 이 간부들이 40여 명이 전부 구속됐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당 인사들이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판사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본인이 조갑재 대표 본인이 판사였으면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뭐냐? 김일성의 운동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치하의 검찰과 법원은 촛불 정신,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이 정치 권력에 저항할 용기가 없었거나 또는 부하내동해가지고 출세에만 노렸다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할 준비를 갖춘 법률 기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징계 처분, 이 감옥에 가는 거, 이런 일이 일체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역설하고, 국정원을 이렇게 해서 쑥대밭으로 만든 세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이 이제 쑥대밭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정의 구현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쓴
칼럼입니다. 자, 이거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이 보복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이 비리들을 제대로 지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정원을 뭐라 그럴까요? 적폐청산한 미명으로 국정원의 원장 4명을 포함해서 이 고위 간부들 40여 명을 전부 투옥시킨 이 잔인함,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이 범죄적 책임은 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랫동안 이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